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 교재,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의 김일중입니다. 용병에 능한 자는 적의 사기가 날카로우면 피하고 사기가 느슨해졌거나 사라진 때에 공격한다. 이를 기를 다스린다. 라고 한다. 자, 손자병법 군쟁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현명한 개미들이라면 투자 원칙에 적용해야 할 얘기인데요. 좋은 기업이 반드시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일 때만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을 싸게 잘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죠? 주식 필살기가 절실한 개미들을 위한 바나나의 무기. 오늘도 두 전략가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주식병법과 함께 하신다면 주식 초보 탈출! 네, 주식병법 그 12번째 장을 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율주행차의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방안을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 미국 정부가 초강력 규제를 앞세워서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중국 굴기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의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방안을 추진할 전망인데요. 이미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은 100% 이상의 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로까지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급성장 중인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견제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스마트 차량이 미국의 이제 시민과 인프라에 대한 민감한 자료를 수집해서 중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의 미국 내 도로주행 시험도 금지가 되죠. 그리고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개발된 최신 무선통신 모듈을 장착한 차량 역시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실화되면 앞으로 자동차 생산업체와 부품 공급업체는 자사 자율주행차에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중국산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자율주행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배타적으로 대한다면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호재일 것 같은데 우리 개미들 자율주행 관련돼서 뭘 봐야 될까요? 어떤 걸 놓치지 않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 중국, 우리나라까지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이제 자율주행 특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원 소장 그리고 서성민 대표 두 주식 전략가의 자율주행 특강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자면 미국 자율주행하면 어떤 기업이 생각나시나요? 아유 바로 테슬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 딱 바로 떠오르시죠? 아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엄청 또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올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33%나 감소를 했고요. 아이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차 판매 부진을 돌파할 테슬라의 자율주행 승부수,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또 8월에서 10월로 미뤄졌거든요. 아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8%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테슬라의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많이 떨어졌네. 네, 지금 좀 많이 떨어졌죠. 그 목표가가 $400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20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은 목표가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야, 저 그렇게 딱 보니까 우리나라 저 인왕산맥의 그 산등성이 인왕산인가요? 이렇게 아 그래요? 지리산 아니고요? 네. 인왕산. 야, 하지만 저 최근에는 어쨌든 쭉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솔깃해지네요. 좀 들어가야 되나? 글로벌 증시에서 테슬라의 시가총액 순위는 10위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의 위상은
그보다도 조금 더 대단해 보입니다. 아, 난리죠. 한국인이 보유한 해외 주식 중에 압도적인 1위가 바로 테슬라라고 하는데요. 한국인이 순매수한 테슬라 주식이 올해 무려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만요? 올해만. 예. 그래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개미들은 지금 위기감을 또 느낀다고도 하는데 2분기 실적 부진, 또 로보택시 공개 연기가 계속 악재로 작용될지요. 두 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악재는 맞겠죠. 네. 특히나 로보택시 연기 부분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 안에서도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ESS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가 네.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 주가라는 거는 실적이 그렇게 나올 걸 예상하고 미리부터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다 해도 안 오르잖아요. 그쵸. 이미 그 전에 선방이 됐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실적이 미치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반영이 될 만큼 다 됐다. 선반영이 돼 네. 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테슬라는 좀 엔터테이너 성향이 강한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뭐 전기차의 판매 부진으로서 판단하기보다는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원하고 있는 시장의 이제 확장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은 지금 테슬라의 주주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오, 진짜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에게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전기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또 굉장히 좀 그럼요. 높게 평가하고 네. 있거든요.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서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1,100만 있거든요. 원 정도. 1,100만 원. 그래서 테슬라 차주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자율주행을 분명히 할 수가 있거든요. FSD는 알아서 차선도 바꾸고 신호등도 감지하고 설정한 목적지를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FSD 사용 중에도 언제든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졸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상당 부분 제공은 하지만 완전 자율화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제약이 아니라 이건 제도적인 제약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FSD의 그 버전별 업그레이드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12.3 버전입니다. 네. 이거는 위험할 때만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12.4 버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개입하는 간격이 기존 버전보다 5배에서 10배는 좀 더 길어진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5 버전인데, 일반 통행로를 달리다가 만약에 막히게 된다면 후진을 해서 새로운 경로를 찾는 것도 가능한 버전입니다. 그리고 12.4에서는 핸들에서 손을 놓으면 경고음이 울렸고요. 네. 이 12.5에서는 손을 안 올려도 계속해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점. 근데 저 이거 굉장히 솔깃했어요.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우버랑 에어비앤비를 합친 형태가 바로 테슬라가 추진하는 로보택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저도 막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차로 요거 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네, 맞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 자율주행차 차주 입장에서 차를 주차장에 놓는 것보다 자기가 이용하지 않을 때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업체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체한테 임대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자고 있을 때는 내 차가 돈을 벌어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최고네요. 예. 생각만 해도 너무 진짜 신나는데? 돈 벌어다 준다니까?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 이제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자율주행 택시 자회사 웨이모도 있어요. 네, 그 웨이모의 우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2009년에 처음으로 자율주행 테스트에 오. 성공을 합니다. 2009년에. 2009년도에 2016년에 그리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모 같은 경우는 원래 국내 자율주행차 개발 부분에 속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분리 독립을 해서 국내 이제 모 회사인 알파벳 여기 산하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서 피닉스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한된 거리 내에서 7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요? 네네네. 왜 나 안 타봤지? 나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그거 얼마나 계셨어요? 거기 일주일.
네, 그리고 올해 6월 말부터 대중화 돌입해서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요. 일반 택시나 우버처럼 누구나 앱으로 호출해서 이용 가능하게 됐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LA 등 다른 미국 대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샌프란시스코 고속도로에서 무인 로보택시가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테슬라랑 웨이모 뭔가 좀 추구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테슬라는 카메라 모듈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판매된 그 600만 대의 자동차 차량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슈퍼컴퓨터가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기술력을 조금 더 올려가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반면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유지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방대한 데이터가 모여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림으로써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수준이 좀 높죠. 네. 근데 반면에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다 센서, 그리고 레이더 센서, 그리고 카메라 센서 이 세 개를 모두 다 활용을 해요. 비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테슬라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가 주가 되고요. 웨이모는 이제 전기차인 건 중요하지 않고 현재 사용되는 차량을 개조해서 사용한다라는 아.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그리고 엔드투엔드라는 AI 기술을 사용하는데 인간의 개입 없이 한 번에 처리하는 AI라고 할 수가 있겠고, 웨이모는 인간이 규칙을 세팅해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차이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웨이모의 로보택시 탈 수 있다는 건데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는 경험을 못 해보셨고. 네, 제가 그 쇼핑몰에서 이렇게 막 쇼핑한다고 예. 됐네. 자,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도 놓칠 수 없겠죠. 자율주행 관련주 제대로 공략하려면 우리만의 공부방, 우리만의 소통 공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세요.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요.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전략가가 카카오 채널 병법톡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이제 또 진짜가 남아있죠? 두 전략가의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시원하게 힌트 주세요. 혹시 5장 네. 앞에 두 자가 우리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미국 자율주행의 양대 산맥 테슬라와 웨이모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 중국을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자동차 공학회는 운전 자동화 단계를 6단계로 구분을 해서 레벨 3 단계부터 자율주행차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레벨 4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대단한 게 레벨 3와 레벨 4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네. 레벨 3 차량은 차량이 운전자 개입을 요청할 경우에 운전자가 운전대를 좀 잡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레벨 4 같은 경우는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이제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와 4는 운전자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의 좀 차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굉장히 같아요. 큰 차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산업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죠. 그리고 중국의 대형 IT 기업 바이두가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레벨 4를 적용해서 지금 자율주행 상용화를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한, 베이징 등 중국 11개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영 중이거든요. 특히 중국 중부의 교통중심지인 우한이 세계 최대 자율주행 실험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우한에는 현재 500대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고요. 연말에는 1000대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죠. 바이든은 요금을 대폭 할인해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장려 중이고요. 아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중국은 우리가 뭐 제품력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보니까 이런 또 기술은 엄청 빨라요. 그렇죠. 미국이 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리고 수용적인 규제 환경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의 특성상 정부 주도로 여러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난 2015년에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선언한 뒤에 여러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요, 개별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라든가 주행 이력 등의 여러 정보를 좀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무시하잖아요, 그냥. 별 문제 없잖아요. 그냥 해 이런 거기는 뭐 거니까. CCTV 이런데 얼굴 다 잡히던데요. 네. 그럼 뭐 개인정보 관련돼서 뭐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뭐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조금 자유로운 국가다 네. 보니까 이런 정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었고 기술 발전이 또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잡은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중국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려다 보면 국가의 부품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품들의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라든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요. 일단 수준 높은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라이다라는 제품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 라이다의 비싼 가격에 진입 장벽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을 중국이 낮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기술력은 확실히 좋은데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력 자체는 사실 뒤처지지 않아요. 현재 2025년에 시험 목표로 국내 기술을 구현하는 한국형 레벨 4 자율주행 차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산 기술로 레벨 4 고도화를 추진을 해서 운전자가 좀 필요 없는 레벨 5에 가까운 무인 자율주행 기능을 실현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나 이제 현모비스 외에 기타 이제 좀 주요 기업들과 민관 공동 개발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현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천 송도와 영종도 일대에서 레벨 4를 시험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2022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25년부터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고 2027년까지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을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장롱면허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도로 연수 하셔야죠. 아, 그건 그렇긴 한데 난 또 좀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지내고 싶고 전 자유로운 안에서? 영혼이니까. 예. 예.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상용화가 되려면 기술이 거침없이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규제 요게 문제일 것 같은데 전보다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씩 계속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필요한 보행자의 얼굴이나 어떤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이 담긴 영상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영상을 이전에는 좀 이제 활용을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원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그리고 가명 처리를 한 정보만 통계 작성이나 연구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정장치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모자이크 등의 가명 처리를 거친 영상 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진 결과로 지금 이렇게 법안이 마련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규제가 기술보다는 늦게 따라가기 마련이긴 한데 그래도 빨리 좀 발맞춰 갔으면 좋겠고요. 자, 서울시가 지난해 말에 이제 세계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 버스 지금까지 무사고를 기록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기업들도 정말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기술력은 뭐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개미들 이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일단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는 단계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시간 자체가 아까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맞아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상당히 미래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 로봇을 사람이 조종하는 거는 효용 그러네요. 가치가 없잖아요. UAM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율주행 기술은 기술의 끝판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은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야,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요. 차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운전하기가 싫어요. 너무 싫어. 자, 홍주원,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 평법
우리 개미들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또 진짜가 남아있죠? 개미들이 원하는 바로 그겁니다. 두 전략가의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홍 소장님, 우리 자율주행차 쌩쌩 달리는 그 자율주행차처럼 시원하게 힌트 주세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전략주는 자율주행용 고정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아니 근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네. 국내 유일의 라이다 센서 전문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재료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유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죠. 혹시 유일에. 5자? 아니요. 자, 홍명 전략가의 나는 간만에 맞췄나 했네. 왜 이렇게 좋아해? 신기해가지고. 아, 진짜. 신기해가지고. 자, 여러분 궁금하신 병법톡 들어보시고요. 이번엔 서성민 전략가의 전략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전략주는요. 테슬라와의 수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도 카메라 모듈이 잠깐 있네. 봐봐. 테슬라. 그럼 잠깐만 이 수조원 때면은 엄청난 기업인 거잖아요, 이 기업이.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총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힌트가 되겠고, 여기도 그다음에 글자 수로 해봐요. 이 기업이 있어봐. 멕시코에 전장용 카메라 모듈 생산 기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2023년도 하반기에 멕시코의 현지 법인을 설립 완료를 했습니다. 잠깐만, 2023년에 멕시코요? 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앞에 강력한 힌트 딱 들으니까 내자. 아, 그건 맞습니다. 뭐야, 네 글자 맞아요 또? 네, 맞습니다. 오야. 그럼 내가 또 강력한 힌트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앞에 두 자가 우리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네. 이거 다 알려주면 안 된대. 그래 김일중 아나운서가 계속 아니, 못하는 그 기업 그 이름 맞지? 맞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로? 맞아. 그래? 그거는 무슨 그래? 카메라 모듈이야? 그래? 자, 여기까지 홍주원, 서성민 두 전략가의 전략주 설명 잘 들어보셨죠? 두 개의 전략주가 너무나도 궁금하시다 하시면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널톡 추가 방법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방법 헷갈리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클릭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병법톡 입력하신 후에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병법톡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르고요.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시면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 병법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병법 유튜브를 구독해 주세요.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의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주식 병법 13번째 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 병법. 올해 8월까지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가 2,154건이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53%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아이 좀 부러운 얘기네요 정말로. 이제 진짜가 남아있죠? 기업 이름에 이런 거 좀 장명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떡상닷컴 이런 거 나오면 그건 너무 좀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야, 이건 불나방도 안 움직인다. 그래. 그건 너무 좀 우리- 부러워.